ITQ 엑셀 2016 버전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은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엑셀 창을 열어서 새 통합 문서를 클릭하면 빈 문서 상태로 열립니다. 제1작업 조건에 있는 모든 데이터 서식 글꼴에 맞게 설정해 주세요. 화면 상단에 A열 머리글 왼쪽에 삼각형 표시 있죠? 그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셀이 선택이 되는데요. 바로 이 상태에서 글꼴 지시되어 있는 굴림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 11포인트, 글자 색은 검정색 지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 A열 머리글을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A열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열 머리글에서 선택하세요. 열 너비는 1 지정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시트 탭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시트를 2개 더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이라고 이름을 지정하세요. 그 옆에 시트는 제2작업, 마지막 시트는 제3작업이라고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1작업부터 제2작업, 제3작업의 모든 A열은 열너비가 1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저장은 수시로 해줘야 되는데요. 파일 저장하기 눌러주거나 컨트롤 S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 PC 눌러주고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에 있는 ITQ 폴더에다가 파일을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파일명을 지정하고 저장하기 눌러주면 됩니다. 파일 이름이 저장되면 화면 상단에 파일 이름이 나타납니다. 제1작업을 먼저 작업을 할 텐데요. 출력 형태에 보이는 B4에서부터 입력되는 내용을 모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입력하면서 셀 너비와 높이 그때그때 조절해도 되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조절해도 됩니다. 우선 내용을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조건의 번호인 괄호 숫자가 써있는 칸은 내용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모두 입력했다면 이제 조건을 보고서 모두 설정하는 것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할 것은 글꼴은 모두 설정이 된 상태고 다음으로 정렬에 대한 지시가 나와 있죠. 출력 형태에 보여지는 것처럼 가운데 정렬로 보여지는 곳은 모두 가운데 정렬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판매가와 총 판매량만 빼고 가운데 정렬 지정해주면 되죠. 셀 병합하는 부분은 병합할 때 같이 하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블럭 설정되어 있다면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 글자들 모두 그대로 출력 형태에 보이는 것처럼 입력을 그대로 하면 되죠. 날짜 형식은 그대로 이렇게 보이는 상태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표시 형식은 자동으로 날짜 형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너비를 조정을 미리 해놓았습니다. 너비 조절하지 않아서 글자가 잘려 보이는 경우에 너비를 모두 다 조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렬할 때 H14셀은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게 되어 있죠. 여기에 나오는 것은 상품명의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제일 긴 글자를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보세요. 너비가 작아서 글자가 모두 안 보이고 있죠. 우선 이렇게 키워주고요. 다시 딜리트 키로 현재 공간은 빈 공간으로 놓아두면 됩니다. 숫자 입력은 천 단위 구분 기호는 따로 입력하지 않고 숫자만 입력되어 있는 상태죠. 자동으로 숫자 오른쪽 정렬되어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돈과 관련된 부분은 모두 블럭 설정한 다음에 컨트롤 1키 눌러주세요. 표시 형식 범주에서 회계 선택, 기호 없음 선택, 소수자릿수 0, 확인 눌러주세요. 천 단위 구분 기호 나타났고요. 그대로 오른쪽 정렬해서 오른쪽 테두리에 한 칸 정도 떨어져서 나타날 겁니다. 지열의 총 판매량은 돈과 관련되지 않죠. 블럭 설정한 다음에 컨트롤 1키 눌러주세요. 숫자 형식은 소수자릿수 0 상태에서 천 단위 구분 기호 사용을 체크해야지 천 단위 구분 기호 콤마가 나타납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숫자와 회계 서식은 가운데 맞춤으로 따로 정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되어 나타납니다. 병합할 셀들 B13에서 D13, 컨트롤 키 누르고 B14에서 D14, 그리고 F13, 14, 다시 G13에서 I13까지 이렇게 4개 단위로 블럭 설정해 주세요. 홈탭에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정렬까지 가운데 정렬이 지정됩니다. 제목에 대한 조건 지정하도록 할게요. 우선 1, 2, 3 행을 블럭 설정해 주세요. 행 머리글에서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세요. 행 높이 한 다음에 23 정도로 지정을 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크기는 30 픽셀 정도로 지정이 될 겁니다. 이제 삽입 탭으로 가주세요. 삽입 탭 도형에서 목록 열고 기본 도형에서 사다리꼴 선택을 해주세요.
A열 오른쪽 테두리에서부터 드래그해서 G열 가운데 정도까지만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주세요. 타이핑해서 내용 먼저 입력할게요. 마지막 글자까지 입력하고 ESC 누르면 입력 상태에서 빠져나올 겁니다. 홈탭으로 갈게요. 홈탭에서 글꼴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굴림 지정할게요. 글자 크기 24포인트 지정하세요. 글자의 색은 검정 지정하세요. 굵게 속성 지정하고 채우기 색상 여기에서 바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테두리 때문에 서식 탭으로 갈게요. 도형 채우기 선택, 표준색에서 노랑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도형 윤곽선에서 테마색은 검정, 다시 윤곽선 두께는 얇은 것으로 4분의 3포인트 지정할게요.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가주세요. 그림자 바깥쪽에서 지시되어 있는 옵셋 오른쪽 선택을 해주세요. 결제란 작성하기 전에 테두리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B4에서 J14까지 입력된 셀을 모두 선택을 해주세요. 홈탭의 글꼴 위에 있는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한 번만 지정하세요. 다시 이 상태에서 테두리 열어준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하세요. 사행만 선택을 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13에서 J14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다시 테두리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 번만 더 지정을 해주세요. F13, 14행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1키 눌러주고 테두리 탭 선택, 대각선으로 지정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임의의 셀 아무 곳에나 놓으면 되는데요. 현재 행과 열과 관련이 없는 곳에 놓으면 됩니다. 저는 L19에 이번엔 놓도록 할게요. 확인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19행과 20행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세요. 입력되어 있는 L열은 너비를 좁게 해주세요. 20행은 너비를 키워주세요. 오른쪽 입력할 셀을 블록 설정하고 담당부터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내용 입력했다면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입력한 내용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꼴 위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 지정을 해주세요. 홈탭 복사 목록 열어서 그림으로 복사 눌러주세요. 대화상자에서 모양은 화면에 표시된 대로, 형식은 그림이나 비트맵 선택, 저는 그림 선택하고 할게요. 확인 눌러주세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라면 그림으로 복사한 게 붙여넣기가 됩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한 다음에 출력 형태처럼 위치를 맞춰놓고 크기 조절을 해주세요. 그림의 원본인 셀들은 모두 선택한 다음에 삭제로 지워주도록 하세요. 너비나 행 조절을 해서 크기가 달라진 곳은 모두 다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B4에서 J4, G14, I14를 각각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을 해주세요. 홈탭 글꼴의 색상 채우기에서 표준색, 주황을 선택을 해주세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기 위해서 H14셀을 먼저 선택하세요.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실행하세요. 대화상자에서 설정 탭에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꿔주세요. 원본의 상자를 클릭을 한 다음에 상품명에 해당하는 C5에서 C12까지 블록 설정해주고 그 다음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목록으로 바뀌었죠. 목록을 열어서 선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H14셀 가운데 정렬이 안 되어 있다면 홈탭에서 가운데 정렬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목록이 작아서 글자가 잘려 보인다면 너비를 조절해서 글자가 모두 보이게 해주고요. 표 전체 너비가 조절이 되었다면 위에 그림도 너비 조절해서 오른쪽 테두리 맞춰주세요. 셀 서식 지정을 위해서 F5에서 F12까지 블록 설정하세요. 컨트롤 1키 눌러주세요. 표시 형식으로 가서 사용자 지정을 눌러주세요. 출력 형태 보면은 판매가에서 천 단위 구분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위에 지표준에서 아래쪽으로 네 번째까지 내려오세요. 샵, 콤마, 샵샵 0 되어 있죠. 이 뒤에다 큰 따옴표 안에 한글로 원이라고 입력을 해놓고 확인 눌러주세요. 출력 형태를 보면은 숫자 뒤에 원이라고 한글로 표기되어 나타납니다. 그대로 F5에서 H12 블록 설정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름 정의 메뉴 실행해서 새 이름의 이름을 판매가로 지정 확인 눌러주세요. 오른쪽 상단에 이름 상자에 판매가라고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제 조건 1번에서 6번 그리고 7번 조건부 서식까지 하도록 할게요. 1번 총 판매량 순위를 구하도록 할게요. I5에서 I12까지 블록 설정하세요. 먼저 equal 입력한 다음에 정답 파일에 있는 것처럼 내용을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서 블록 설정된 곳에 모두 내용을 채워주세요. 정렬은 가운데 정렬로 설정하도록 할게요. 입력된 함수식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수식 입력줄에 보면은 length.eq 함수 사용하고 AND 연산자 사용되었고요. 그 뒤에 한글로 위라는 글자가 나오도록 큰 따옴표 안에 위를 입력을 하였습니다. 문제 조건 보면은 length.eq 함수 사용하고 AND 연산자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예에 나온 것처럼 순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length.eq 아무 곳에나 클릭을 해서 함수 이름에 커서가 깜빡이도록 하세요. fx 누르고 보면은 함수 인수 나오죠. 대화상자에서 보면은 각 인수에 대한 설명이 아래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 G5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인수는 순위를 구하려는 수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3887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G5에 해당되는 값 3887, 이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럭 설정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12259가 돼서 나타나겠죠. 두 번째 리퍼런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건 범위인데요. 현재 선택되어 있는 곳은 G5에서 G12로 되어 있습니다. 총 판매량의 전체 데이터, 여기에서 첫 번째 인수에 있는 G5의 셀 내용이 몇 번째 순위냐, 그걸 구하는 거고요. 오더는 빈칸되어 있죠. 빈칸으로 되어 있으면 내림차순 정렬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괄호 안에다가 커서를 놓고 보면은 함수에 대한 것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죠. 먼저 각각에 대한 색깔로 표기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각 인수에 대해서 파란색이나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기되어서 각각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나 여러분이 확인하면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최종 방송 요일을 구하도록 할게요. J5에서 J12까지 블럭 설정하고요. 이퀄 먼저 입력하고 함수식 choose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weekday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 키를 누르면 블럭 설정된 곳 모두 내용이 입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정렬은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함수식을 보도록 할게요. choose와 weekday 함수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수식을 설명할게요. choose 함수 안에 weekday라는 함수가 사용이 되고 있죠. choose 함수의 기능은 아까처럼 커서를 이렇게 놓고 fx 누르면 함수식에 대한 설명 이렇게 나옵니다. 각 인수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죠. 첫 번째 인수에 대해서는 weekday라는 걸 먼저 사용했습니다. 그럼 weekday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weekday 함수에 클릭해 놓고요. fx 인수로 보도록 할게요. 인수는 두 개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25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25셀은 최종 방송일의 날짜가 써 있죠. 그리고 리턴 타입은 1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리턴 타입에서 여기에서 결정하는 수가 1, 2 또는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값의 유형을 결정하는 수 1, 2, 3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저희는 1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이 지정되어 있을 때는 일요일은 숫자 2를 choose 함수로 넘겨주게 되어 있고요. 토요일이 나온다면 숫자 7을 choose 함수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셀에 지정되어 있는 이 날짜가 요일이 4가 나온다면 weekday 함수에서는 값을 4로 넘겨주겠죠. 그러면은 choose 함수에서는 4에 해당되는 것 1, 2, 3, 4에서 수요일이란 값을 J5에다가 출력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함수들 보면은 그 아래쪽의 내용은 값을 weekday에서 5를 넘겨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J6에 해당되는 부분은 weekday 함수에서 이 6에 해당되는 날짜의 요일을 구하게 되는데요. 해당 요일이 1월 2일의 다음이니까 숫자로는 5를 choose 함수로 넘겨주게 되겠죠. 그래서 choose 함수에서는 1, 2, 3, 4, 5에서 목요일을 J6에다가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은 내용을 직접 입력하면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 파일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 함수에 대해서 사용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 choose 함수 괄호까지 쓰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인수가 나오는데요. 함수 이름을 클릭했을 때 도움말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함수에 대한 거 아까 보던 것처럼 fx 누른 다음에 이 인수에서 각각 값을 입력을 해서 함수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choose 함수처럼 자주 사용하는 함수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함수에 대한 작성 방법만 알면은 쉽게 여러분이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 13행을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해당 곳의 내용은 왼쪽에 보면은 시계상품의 총 판매량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3번에 해당하고요. 반올림에서 정수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보면은 456.2가 나온다면 4452에 의해서 반올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456이 나온다고 그렇게 예제로 나와 있죠. 함수는 라운드 함수와 the-average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퀄 한 다음에 내용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블록 설정 따로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엔터키만 누르거나 위에 수식 입력 줄에서 왼쪽에 체크 이 입력 메뉴를 눌러주면 됩니다. 값은 2836이라고 나오고 있죠. 오른쪽 정렬되어서 숫자 형식처럼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도 천 단위 구분교 나와야 되겠죠. 판매량이니까 회계서식은 아니네요. 컨트롤 1키 눌러주고 숫자 형식 그리고 천 단위 구분교 사용 확인 눌러주세요. 함수 설명 보도록 할게요. 라운드 함수 안에 dAverage 함수 사용되고 있죠. dAverage 함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함수에서 사용하는 인수는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범위에 해당하는데요. 범위는 B4에서 H12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에서 6번째 필드 B, C, D, E, F, G에서 총 판매량 여기에 데이터를 우선 사용을 하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인수에서는 D4에서 D5까지가 지정되어 있죠. 여기는 조건에 해당되는데요. 설명을 그냥 쉽게 해본다면 데이터 범위로 지정된 이곳에서 6번째 필드의 데이터를 D4에서 D5에 지정된 조건으로 값을 구하는데 average는 평균이죠. 평균을 구해라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은 2836.3이 돼서 5 아래는 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2836 값이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소수점 아래 내용을 잘라버리는 것은 라운드 함수가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라운드 함수 클릭해서 fx 누르면 함수에 대한 설명이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인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수에서는 0을 지정을 해서 이렇게 2836이 나오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문제는 이 14셀을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문제를 보면은 1월 총 판매 금액을 먼저 구하라고 되어 있죠. 정의된 이름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판매가 곱하기 총 판매량 이거의 전체 합계를 구하라. 그래서 그 함수는 SUMPRODUCT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퀄 한 다음에 SUMPRODUCT 함수 내용을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값이 나타납니다. 해당 셀은 돈에 관련됐기 때문에 컨트롤 1키 눌러주고요. 범주에서 회계서식, 기호 없음, 확인 눌러주세요. 모두 샵 표시로 나온다면 너비가 너무 좁다는 거거든요. 살짝 키워주세요. 함수 설명하도록 할게요. SUMPRODUCT 함수는 fx 누르고 보면은 배열 또는 범위에 대응되는 값끼리 곱해서 그 합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열이 3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배열 1, 배열 2만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죠. 첫 번째 배열은 정의된 이름 판매가를 입력을 해놓았고요. 두 번째 배열은 G5에서 G12 표에서 보면은 G5에서 G12는 총 판매량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판매가와 총 판매량을 곱해서 그 합을 구하는 함수가 SUMPRODUCT 함수가 되겠습니다. 5번 조건을 보면은 시계 상품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 함수는 COUNTIF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equal 한 다음에 COUNTIF 함수 엔터키 누르면 3이라고 나타날 텐데요. 조건에 해당되는 걸 구해서 그 개수를 출력을 해주는 게 COUNTIF 함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COUNT 함수하고는 조금 다른 게 if라는 조건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함수인데요. fx 누르고 보면은 COUNTIF 함수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인수는 range라고 되어 있죠. D5에서 D12까지 범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인수에서는 한글로 시계라고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 시계라고 해당되는 부분만 개수를 구해줘라 해서 값은 3이 출력이 되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는 오른쪽 정렬되어 있지만 표시 형식 일반 되어 있죠. 컨트롤 1키 누른 다음에 숫자 그 다음 바로 확인 누르도록 할게요. 홈탭의 표시 형식 그룹에서 숫자로 지정을 해도 됩니다. 다음으로 J14셀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6번의 조건을 보면은 판매 금액을 구하는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만든 H14셀에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판매 금액을 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equal 한 다음에 사용하라는 VLOOKUP 함수 입력하고 이렇게 내용을 하면은 결과값이 나타납니다. 우선은 컨트롤 1키 눌러주고요. 판매 금액에 해당하니까 회계서식 지정할게요. 기호 없음 확인 눌러주세요. H14셀의 목록을 변경을 하면은 판매 금액의 값이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판매가 곱하기 총 판매량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VLOOKUP 함수 보도록 할게요. 함수 인수 대하상자에서 보면은 현재 4개 인수를 사용하고 있죠. 테이블 어레이는 범위에 해당되는데요. C5에서 H12까지를 범위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인수를 보면은 컬럼 인덱스 넘버는 네 번째라고 되어 있죠. C열에서부터 C, D, E, F 해서 네 번째 숫자 4를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수는 보면은 H14셀이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인수 보면은 0 되어 있죠. false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false가 나오도록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0을 입력해 놓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7번에 조건부 서식 지정되어 있죠. 데이터 막대 스타일을 녹색으로 지정을 하고 최소값, 최대값으로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G5에서 G12까지 블록 설정해 놓을게요. 홈탭에서 조건부 서식 클릭한 다음에 새 규칙을 눌러주세요. 막대 그래프 지정을 위해서 제일 첫 번째 규칙 유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식 스타일은 데이터 막대를 선택을 해주세요. 종류에서 최소값, 최대값은 모두 다 최소값, 최대값으로 지정을 해주세요. 채우기는 7과 그라데이션 어느 걸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7로 채우기를 놔두도록 할게요. 색상은 표준색에서 지정되어 있는 녹색 선택을 해주세요. 테두리 없음 상태로 되어 있고요. 이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최소값에서 최대값까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최소값의 막대 그래프가 보여지는 경우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버전 차이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2작업 필터 및 서식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B4에서 H12까지를 블록 설정해 주세요. 컨트롤 C로 복사를 눌러주고요. 제2작업으로 가주세요. 제2작업 시트에서는 B2 셀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홈탭에 붙여넣기에서 목록을 열어주세요. 붙여넣기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원본 열 너비 유지를 클릭을 해주면 붙여넣기에서 열 너비까지 조정되어서 나타날 겁니다. 조건 1의 고급 필터를 보세요. 조건 2개가 콤마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죠. 분류가 식품이거나 되어 있죠. 그래서 D2에 분류 써있는 곳 선택을 해주세요. 다음 조건 총 판매량이 1000 이하인이라고 되어 있죠. 컨트롤 키 누르고 총 판매량도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세요. 조건의 위치인 B13셀 선택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세요. 첫 번째 조건 입력을 위해서 분류 바로 아래 B14셀 선택하고요. 식품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다음 조건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조건이 분류가 식품이고 해서 이렇게 AND 조건으로 되어 있다면 바로 옆쪽 C14셀에 다음 조건을 입력하면 되지만 이거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또는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아랫줄인 C15셀을 선택하고 다음 조건 입력하도록 할게요. 1000 이하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총 판매량이 10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 보면은 자료의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데이터인지 그렇게 설명은 따로 안 되어 있죠. 그래서 B2에서 H2까지 이 내용을 모두 다 조건에 맞는 것으로 출력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B2에서부터 H10까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내용을 블록 설정해 주세요. 데이터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정렬 및 필터 그룹에서 고급 눌러주세요. 고급 필터에서는 결과는 다른 장소에 복사 눌러주세요. 조건 범위만 클릭을 먼저 한 다음에 조건 범위는 B13에서 C15까지 블록 설정, 복사 위치 다시 클릭을 한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복사 위치인 B18셀만 선택을 하세요. 아래쪽에 체크는 하지 말고 확인 눌러주세요. 데이터가 18행부터 21행까지 이렇게 나타나죠. 두 번째 조건인 표 서식에 대한 것 보면은 고급 필터 결과 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먼저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블록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홈 탭으로 가서 채우기 선택한 다음에 채우기 없음으로 눌러주세요. 그 다음 홈 탭의 스타일 그룹에서 표 서식 열어준 다음에 보통에서 표 스타일 보통 2를 선택을 해주세요. 대화 상자 잠깐 나타나는데요. 머리글 포함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그냥 확인 눌러주세요. 두 번째로 지시되어 있는 머리글 행, 줄무늬 행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죠. 표도구의 디자인 탭 보면은 이미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은 체크되어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너비 조절 필요한 곳 있다면은 여러분이 알아서 조절해 주세요. 이제 제3작업 하도록 할게요. 피벗 테이블에 대한 건데요. 제1작업에서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삽입 탭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왼쪽에 표 그룹의 피벗 테이블 메뉴를 클릭을 해주세요. 피벗 테이블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기존 워크시트라는 것 체크를 해주세요. 위치 입력 상자에 클릭을 해줘 놓고요. 제3작업 시트를 클릭을 해주세요. 제3작업 시트에서는 B2 셀을 한 번만 클릭한 다음에 이제 확인 눌러서 대화 상자 닫아주세요.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라고 나와 있죠. 제3작업의 출력 형태를 보면은 분류 판매가 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C2에 나와 있는 분류가 열에 해당하고요. B4에 있는 판매가라고 써 있는 곳이 행에 해당합니다. 먼저 분류를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열에다 가져다 놓으세요.
판매가에 해당하는 것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행에다 가져다 놓으세요. 조건을 보면은 1번에 상품명의 개수, 총 판매량의 평균 구하라고 되어 있죠. 상품명 먼저 드래그해서 값에다가 가져다 놓으세요. 다시 총 판매량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총 판매량을 드래그해서 값에다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 상품명의 개수 나와 있고요. 총 판매량의 합계라고 되어 있죠. 마우스로 클릭해서 합계라고 되어 있는 곳 클릭한 다음에 값 필드 설정 클릭을 해주세요. 저희는 평균을 구해야 되죠. 선택한 필드의 데이터에서 합계를 평균으로 고쳐주세요. 사용자 지정 이름에 평균 총 판매량까지만 나와 있죠. 괄호에서 단위 EA까지 이렇게 괄호 닫기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현재 나와 있는 값들을 보면은 천 단위 구분기호 안 나오고 있죠. 출력 형태처럼 하기 위해서 표시 형식 눌러주세요. 돈과 관련되지 않으니까 일반 숫자 선택한 다음에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 체크하도록 하고요. 소수점은 안 나오죠. 소수점 아래는 나오지 않죠. 0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이 대화 상자도 확인 눌러서 닫아주세요. 판매가를 그룹화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C2와 B4에 해당되는 부분 각각 선택을 해서 내용을 분류와 판매가로 수정을 해주세요. 그냥 클릭한 상태에서 내용 입력해주면 됩니다. B5셀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룹화 대화 상자에서 시작의 값, 첫 번째 있는 값을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끝의 값은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것처럼 30만을 입력을 해주세요. 단위는 지금 현재 출력 형태 보면은 10만 단위로 나와 있죠. 그래서 단위는 10만 지정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5, 6, 7행의 내용이 그룹화되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분석 탭에서 왼쪽에 보면은 옵션 있죠. 글자를 클릭을 해주세요. 옵션 대화 상자 나타나면 레이아웃 및 서식 탭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를 해주세요. 조건에서는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조건 3을 보면은 빈 셀에 아스테리스크 2개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빈 셀 표시 체크된 상태로 아스테리스크 2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다시 조건에 보면은 행의 총합계 지우라고 4번에 지시되어 있습니다. 요약 및 필터 탭 눌러주세요. 행 총합계 표시 체크를 없애주세요. 대화 상자를 확인 눌러서 닫아주세요. 조건 3번을 보면은 출력 형태를 정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력 형태 보면은 화장품, 식품, 시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반대로 되어 있죠. C2의 분류 목록을 연 다음에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선택을 해주면 화장품, 식품, 시계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C5에서부터 H8까지 블록 설정해주세요. 홈 탭으로 간 다음에 가운데 맞춤 눌러준 다음에 다시 컨트롤 1키 눌러주세요. 표시 형식에서 회계 서식 지정하고 기호 없음 확인 눌러주세요. 빈 셀에 표시되어 있는 별표 2개 아스테리스크 이 문자만 가운데 정렬되고 나머지는 오른쪽 정렬되어 나타날 겁니다. 출력 형태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너비가 좁은 부분이 있다면 너비 조절해서 맞춰주면 됩니다. 이제 제 4작업 그래프 작업하도록 할게요. 제 4작업의 데이터는 출력 형태를 보고서 그래프에서 사용되는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제 1작업 시트 먼저 선택을 해 놓으세요. 문제 출력 형태를 보면은 가로축에는 첫 번째 리즈타라 핑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상품명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사용된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범례를 보면은 총 판매량과 판매가가 지정되어 있죠. F와 G열의 내용을 사용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가로축에 있는 데이터와 동일한 것만 선택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상품명에서 먼저 리즈타라 핑크 그리고 시크릿 오일 그 다음 하루 경과는 나타나지 않죠. 여기까지만 선택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판매가와 총 판매량도 같이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하루 경과는 빠지고요. EX 더블 크림 그리고 프로폴리스 크림 로즈에스 타임X 위켄더는 또 떨어져 있죠. 여기까지 선택해주고요. 판매가와 총 판매량도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상품명에 타임X 위켄더 선택 컨트롤 키 다시 한번 누르고 판매가와 총 판매량도 동일한 줄을 선택을 해주세요. 삽입 탭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차트에서 지시되어 있는 조건 1번 보면 묶은 세로 막대형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막대형 먼저 선택을 하는데요. 묶은 세로 막대형 바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디자인 탭 오른쪽에서 차트 이동 눌러주세요. 새 시트 선택하고 이름을 제 4작업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시트가 제 4작업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시트 탭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시트 이름이 제 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순으로 되도록 해주세요. 조건의 1, 2, 3번까지 완료가 됐죠. 그러면 조건의 4번 차트 디자인 도구 하도록 할게요. 디자인 탭에서 왼쪽에 보면은 차트 레이아웃에 빠른 레이아웃 있죠. 클릭한 다음에 레이아웃 3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 차트 스타일에서 목록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스타일 2를 지정을 해주세요. 차트 전체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 탭으로 가주세요. 홈 탭에서 글꼴의 이름은 굴림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글자의 크기는 11포인트 지정을 하세요. 글자의 색상은 모두 다 검정 텍스트 1로 지정을 해주세요. 채우기 효과 지정을 위해서 차트 도구의 서식 탭 간 다음에 도형 채우기 선택, 질감 간 다음에 파랑 박엽지 선택을 해주세요. 도형 윤곽선에서 색상 검정 지정하고요. 윤곽선의 두께는 4분의 3포인트 얇은 거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림 영역이라고 마우스를 올리고 있으면 나타나죠. 클릭을 해주세요.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의 색상 흰색 배경 2를 지정을 해주세요. 조건 6번 제목 입력하도록 할게요. 차트 제목 더블 클릭한 다음에 내용 수정을 해주세요. ESC키를 한번 누르거나 테두리를 잡으면 입력 상태 빠져나옵니다. 홈 탭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지정하세요. 글자의 속성 굵게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글자의 색깔은 검정색 지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서식 탭으로 간 다음에 도형 채우기 흰색 지정되어 있죠. 흰색 배경 1 지정을 해주세요. 도형의 윤곽선 테두리 지정되어 있으니까 테마색 검정, 윤곽선의 두께는 얇은 것 4분의 3포인트 지정할게요. 조건 7번 지정할게요. 서식에 관련된 건데요. 판매가 계열의 차트 종류, 판매가 파란색이죠. 그래프를 그냥 아무 곳이나 하나만 선택을 해주세요. 클릭하면은 막대 그래프에서 파란색만 모두 선택이 되죠.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을 해주세요. 대화 상자 나타나면 판매가의 묶은 세로 막대형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오른쪽에 보조축 체크를 한 다음에 확인 눌러 대화 상자 닫아주세요. 두 번째로 계열에 대한 거 지정되어 있죠.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꺾인 선형의 꺾인 부분을 한 번만 클릭을 해주세요. 꺾인 부분 모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 보면은 제일 왼쪽에 채우기 및 선에서 표식이라고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표식 옵션 열어준 다음에 기본 제공 선택, 형식은 지시되어 있는 다이아몬드로 변경, 크기는 10 입력 엔터키 눌러줄게요. 레이블 값 표시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를 보면은 시크릿 오일에 해당되는 부분만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 위쪽에 나타나죠? 막대 그래프 안쪽에 나타나는데요. 우선 막대 그래프 한 번만 선택, 다시 한번 시크릿 오일의 막대 그래프를 클릭을 해주세요. 해당 막대 그래프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의 오른쪽에 보면은 차트 요소 목록 열 수 있죠. 데이터 레이블 오른쪽 역삼각형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움직이면 숫자 나타나게 할 수 있죠. 안쪽 끝에 눌러주세요. 눈금선 파선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러면 흰색으로 되어 있는 그림 영역에서 가로선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선택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표시되어 나타나죠. 서식 탭으로 가서 도형 윤곽선의 색깔 검정, 다시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막대 그래프 먼저 보면은 데이터 레이블의 숫자가 막대 그래프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죠. 차트 요소 이 상자는 다시 더하기 표시 눌러서 닫아주도록 할게요. 막대 그래프 아무거나 클릭해서 막대 그래프 모두 선택되도록 하세요. 오른쪽에서 계열 옵션을 클릭한 다음에 계열 옵션 목록에서 간격 너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75%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막대 그래프 너비가 커져 보일 겁니다. 왼쪽에 기본축에 해당되는 숫자 아무거나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최소값은 0, 그리고 최대값은 출력 형태 보면은 15,000이 지정되어 있는데 저희는 값이 다르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 서식 현재 나와 있으니까 따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 나와 있다면은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바로 축 서식 실행하면 오른쪽에서 축 서식에서 축 옵션으로 화면이 변경이 되어 나타날 겁니다. 축 옵션의 경계값 최소값 0, 최대값 15,000이라고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단위는 주 단위가 2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 단위가 2,000으로 되어 있죠. 출력 형태처럼 2,500으로 변경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바로 적용되어서 나타날 겁니다. 오른쪽에 세로축은 보조축인데요. 역시 숫자를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해주세요. 아래쪽에 0원으로 표시가 되어 나타나죠.
상단의 제일 최고 내용은 35만으로 표기되어 나타납니다. 각각 단위는 7만 단위로 나타나야 되죠. 현재 5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의 줄을 7만으로 변경하고 엔터키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림 영역의 오른쪽 세로 테두리 보면은 바깥쪽으로 눈금선이 나온 게 보일 겁니다. 작게 표기되어 있죠. 축 서식에서 눈금 목록 연 다음에 주 눈금 바깥쪽 되어 있는데요. 없음한 다음에 다시 한번 바깥쪽 선택하면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이렇게 눈금선이 나타날 겁니다. 선택을 없애고 보면은 그림 영역의 오른쪽에는 세로선이 검게 나타나고 있죠. 왼쪽에 안 나타나고 있고요. 아래쪽에 가로축에도 안 나타나고 있는데요. 각각 선택을 한 다음에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 검정, 윤곽선 두께는 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로축도 이름 선택한 다음에 도형 윤곽선 테두리 검정 텍스트 1로 지정을 해주세요. 다음 조건 8번 범례에 대해서 수정하도록 할게요. 범례는 차트 아래쪽에 보이고 있죠.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데이터 선택을 눌러주세요. 대화상자 나타나면 총 판매량 단위 EA라고 써있는 거 선택, 편집 눌러주세요. 계열 이름의 내용을 모두 지워버리고 총 판매량 단위 EA라고 직접 입력을 해주세요. 확인 눌러주고 다시 확인 눌러주세요. 조건 9번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삽입 탭으로 가주세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제일 아래 설명선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클릭을 한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노란색 핸들을 잡고 움직이면 뾰족하게 나와 있는 거 조절할 수 있죠. 크기와 위치를 출력 형태 보고 맞춰주세요.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바로 그냥 타이핑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 후 ESC 키를 눌러서 입력 상태 빠져나와 주세요. 홈 탭에서 글꼴, 차트의 글꼴과 동일하게 굴림에 11포인트로 지정을 해놓고 글자 색은 검정색 지정을 해놓으세요. 정렬, 위아래 정렬, 가운데 맞춤, 좌우 정렬,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놓으세요. 서식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도형 채우기 색깔 흰색, 도형 윤곽선 색깔 검정, 윤곽선 두께는 4분의 3포인트 얇은 것 지정할게요. 그럼 문제는 모두 작성 완료됐고요. 잘못 작성하거나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출력 형태 그리고 조건을 비교하면서 확인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1작업에서 도형에 있는 정렬이 왼쪽 상단으로 되어 있죠. 수평과 수직 정렬 모두 가운데 정렬로 수정해 놓도록 할게요. 이번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